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빛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장수 마을의 비밀, 그리고 환자들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변화까지 모두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 소금의 진실. 혹시 치과에서 치료받으실 때 피 맛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짭짤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 몸속 소금, 즉 0.9%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전해질이고 세포와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바로 전해질이 녹아있는 체액입니다.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들이 세포 안팎에서 균형을 이루며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심장 박동,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나트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유지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잡은 생선에 굵은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죽지만 바닷물 속 생선은 10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농도와 환경, 그리고 사용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바닷물 속 생선은 체내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메커니즘이 있어서 아가미와 신장을 통해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고 필요한 염분만 유지합니다. 하지만 생선에 직접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 차이로 인해 세포 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과한 소금은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확률을 높이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결국 소금물입니다. 정확히는 0.9% 생리식염수입니다. 경구로는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험하지만 적절한 농도와 방법으로 주입하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아버지의 응급실 사건 저염식에 숨겨진 위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는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70대 아버지는 제가 의사로서 안내한 저염식 건강법을 10년간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국은 건더기만 건져 먹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며 커피도 한두 잔씩 즐기셨죠. 당시 저는 의학적 상식에 따라 고혈압 예방을 위해 저염식을 권장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성실하게 따르셨습니다. 짠 음식은 일절 드시지 않고 외식할 때도 국물은 남기고 김치도 물에 씻어서 드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아버지는 물과 커피로 몸에 나트륨까지 씻어내셨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땀으로도 염분이 빠져나가는데 그것까지 보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몽롱하며 구토 증상까지 보이셨죠. 급하게 응급실로 모셨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응급실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저나트륨혈증, 즉 몸속 소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정상 나트륨 수치는 혈액 1리터당 13만 5,145mEq이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128mEq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하면 경련, 의식 저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병들게 한 것이구나. 선의로 권한 건강법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링거로 소금물을 주입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라던 내가 정맥으로는 소금물을 넣고 있는 것이었죠. 의사로서 나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 왜 교과서적인 지식이 실제 환자에게는 맞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저는 소금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 마을의 비밀 오키나와와 전통 식습관. 그 후 저는 장수 마을을 연구하며 소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 90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받아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드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이었는데 장수하시는 분들이 매일 소금물을 드신다니요. 하지만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장수하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물은 절대 버리지 않고 소고기와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며 발효된 소금물이나 동치미 국물까지 챙기셨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생선탕에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 식품도 매일 드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의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지 넘는데도 혈압은 12,080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장과 근육, 신경 기능을 보호하는 과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밤새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하고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해 배변을 돕습니다. 국물 속 나트륨과 미네랄은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발효식품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들이 소금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선, 계란, 두부, 돼지고기를 꾸준히 드시면서 근육량을 유지하셨고 그 덕분에 90세가 넘어도 스스로 걸어다니시고 텃밭 일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수 마을인 구례, 담양, 하동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동치미 국물, 된장국, 미역국을 즐기시고 김치를 매일 드시며 계란과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드물었고 적당한 염분과 단백질, 발효식품의 조합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김영자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 제가 실제로 관찰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82세, 3년간 새벽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변비약도 평생 복용하셨지만 효과가 없었죠. 피부는 거칠고 가려웠으며 낮에도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온 이후로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국은 한 모금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씻어서 드셨으며 소금 대신 간장이나 식초로만 간을 하셨습니다. 의사 말씀을 잘 따르는 모범 환자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고만 하셨고 수면제와 변비약만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소금물과 국물, 발효식품, 구운 바나나 수면법을 안내해 드리자 3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하셨습니다. 변비도 사라지고 피부 가려움증과 피로감도 개선되었습니다. 얼굴은 훨씬 환해지고 근육은 탄탄해졌으며 체중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60년 넘게 소금을 먹어왔는데 저염식 10년이 제 몸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국물도 마시고 김치도 먹으니까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첫 주에는 새벽 화장실을 5번이나 다녀야 했지만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번으로 줄어들었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현상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비가 개선되어 하루 한 번 정상적으로 배변할 수 있게 되었고 피부 가려움증도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8시간 연속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낮 동안의 피로감이 사라지며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3개월이 되자 혈압은 150에서 90으로 높던 수치가
130에서 80으로 안정되었고 체중은 3kg 증가했으며 대부분 근육량이 늘었습니다. 피부 탄력도 개선되어 손자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아침 소금물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해질 균형 회복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잃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밤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렇게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합니다. 두 번째는 장 연동 운동 자극입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장 점막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며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은 장의 혈류를 증가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부신 기능 지원입니다. 나트륨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 호르몬의 조절을 받습니다. 충분한 나트륨 섭취는 부신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도 안정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신경 전달 개선입니다. 나트륨은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를 만드는 핵심 이온으로 충분히 있어야 뇌와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며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조절에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도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을 활성화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오히려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소금물입니다. 따뜻한 물 500ml를 준비하고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40도 정도로 맞춥니다. 천일염 1티스푼 정도를 살짝 모자라게 넣고 나무 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 녹입니다. 공복에 천천히 마시되 5분 이상 시간을 들여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해 폭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급격한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체질에 따라 물의 양과 소금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물을 700ml로 늘려 더 묽게 타서 3분의 2 정도만 마시고 나머지는 식사 중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소금 양을 1.5티스푼으로 늘리세요. 부종이 있는 분은 처음에는 반 티스푼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을 매일 체크하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세요. 장 연동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소금물을 마신 뒤 30분 내에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이상적입니다. 너무 맑으면 수분 과다,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을 의미합니다. 체중이 하루에 1kg 이상 변화하면 수분 불균형을 의심할 수 있으며 오전 중 피로가 사라지고 활력이 생기면 적정 농도입니다. 새벽 화장실이 2회 이하로 줄어들면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물과 발효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된장국, 동치미 국물, 물김치 국물, 미역국, 북어국 등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국물 속 나트륨과 발효 성분이 장 건강과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에는 찌개나 탕의 국물을 절반 이상, 저녁에는 물김치나 동치미 국물 반 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김치는 하루 3번, 한 번에 50g 정도 섭취하며 유산균 10억 마리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은 매일 아침 된장국으로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국장은 일주일에 23회 먹으면 나토키나아제가 혈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요구르트는 하루 1개로 장내 유익균 증식에 기여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계란은 근육과 혈액 건강에 필수이며 특히 노인은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하루 12개 정도로 완전 단백질과 콜린, 비타민 D를 공급하며 소고기는 일주일에 23회, 손바닥 크기 정도 섭취해 철분, 아연, 비타민 B12를 보충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34회로 오메가-3, DHA, EPA를 보충하고 두부는 거의 매일 먹어 식물성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을 섭취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잠자기 2시간 전에 바나나를 구워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를 약한 불에 35분 구워 익히고 껍질을 제거한 뒤 시나몬이나 계피를 살짝 뿌려 섭취합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멜라토닌 생성 촉진에 도움을 주며 구우면 생바나나보다 흡수율이 30% 증가합니다. 방광 근육 이완으로 새벽 화장실 횟수를 줄이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시나몬을 추가하면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가 있고 꿀 1티스푼과 호두 3-4개를 함께 먹으면 천연 멜라토닌과 오메가-3,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1컵을 곁들이면 트립토판과 칼슘까지 추가됩니다. 단,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바나나 반 개만 먹고 혈당을 체크하며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함량 때문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소금을 볶거나 굽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이 손실되고 고온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도 이상 가열하면 염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안전하게 처리된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고 식품안전처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소금물, 국물, 발효식품, 구운 바나나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정상화되며 피부 탄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변화가 있으면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만약 가슴 통증, 심한 두통, 혈압 급상승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은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사이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으며 화장실에 다녀온 후 세수하기 전에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금은 천일염이 가장 좋고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져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죽염도 괜찮지만 가격이 비싸므로 천일염이면 충분합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제거되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고 혈압을 매일 체크하며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 서서히 늘려야 합니다. 당뇨가 있더라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바나나 반 개로 시작하고 식후 혈당을 체크해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적절한 염분 섭취로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 부종을 줄여주며 첫 3일 약간 붓더라도 일주일 후부터는 아침 부기가 감소합니다. 밤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새벽 화장실 횟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루틴은 평생 유지할 건강 습관으로 3개월 후 몸이 안정되면 소금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하루 12잔까지 괜찮으며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마신 후에는 물이나 국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10세 이상이면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 마실 수 있으나 신장이 건강하므로 굳이 소금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중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은 운동 후 30분 내에 소금물 1잔을 더 마시는 것이 좋으며 격렬한 운동 후에는 필수입니다. 이 건강법의 가장 큰 장점은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아버지는 80세가 되었지만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며 산책을 하고 혈압은 130에서 80으로 안정되었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며 삶을 즐기십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85세가 되었지만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일하며 손자들 도시락도 싸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 한 티스푼을 녹여 마시고 아침 식사로 국물 있는 음식 한 그릇을 섭취하며 잠자기 2시간 전 바나나를 구워 먹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복잡한 약이나 고급 영양제가 아니라 적절한 소금, 국물, 발효식품, 구운 바나나 같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식습관과 균형, 꾸준한 실천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황금빛 건강이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각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3개월 실천 후 정기 건강검진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황금빛 건강이었습니다.